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ERP 도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도입에는 ERP 도입 방식, 그다음에 도입 시의 고려사항, 도입 효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방식을 보겠습니다. 일괄 도입이 있고요. 단계별 도입이 있어요. 일괄 도입은 ERP 전체 모듈을 한꺼번에 전부 다 구축을 하는 걸 일괄 도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물류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회계, 인사 이 4개의 모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4개의 모듈을 동시에 이제 구입을 하다가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근데 좋은 점은 이 4개의 모듈을 동시에 구축하다 보니까 통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구축 과정에서 이런 통합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스텝 바이 스텝 방식 같은 경우에 단계별 도입이라고 하는데 생산을 도입하고 물류를 도입하고 인사, 회계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괄 도입보다 적게 드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 통합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 회사의 능력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죠. 경제력도 되고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일괄 도입이 가능하다면 일괄 도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력이 좀 없어. 그러면 단계별로 필요한 것부터 도입을 해서 구축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ERP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패키지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를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자체 개발하는 거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외주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비용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에 맞는 패키지는 우리의 어떤 사용 실력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경제력 이것도 꼭 감안하셔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게 좋다. 다른 사람이 많이 쓰는 게 좋다. 이게 아닙니다. 자사에 맞는 패키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 개발하냐 외주 개발하냐에 관련돼서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자체 개발했을 때 외주 개발했을 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포스 팀에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엘리트 사원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아니에요. TF팀에는 절대로 IT 기술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IT 기술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 ERP 패키지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ERP를 도입하려는 목적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F팀에는 절대로 IT 기술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최고의 엘리트 사원이라는 것은 현업 업무에 가장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약 대리급 정도 그 업무에서 대리급 정도 사원들로 구성이 되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의 활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의 역할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컨설턴트가 우리 ERP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ERP를 구축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내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ERP 구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컨설턴트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구축하도록 지도해주고 교육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컨설턴트는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실력,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겸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컨설턴트 자질 중에 카리스마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ERP를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하기 싫어해요. 이 변화하려고 싫어하는 것을 변화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또 ERP를 구축할 때 각 현업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많아요. 요거를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적정히 커트해 줘야 돼요. 다 들어주면 ERP를 구축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네 번째,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영진의 의지가 약하면 많은 반대에 이런 ERP 구축하는 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초기에는. 자, 그 다음에 전사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죠?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요, 막 희망을 줘야 돼요.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거야. 그래야 하기 싫어도 따라서. 처음엔 되게 귀찮아요.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또 TF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이중으로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작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참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모습이 앞으로 당신들의 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질 거야. 쉬워질 거야. 이렇게 비전을 주면 다 참여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ERP를 구축하는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사업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축을 해야 된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ERP를 구축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 ERP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구축 방법을 얘기하는데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하고 일종의 로드맵이 있죠. 그 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 나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죠? ERP라는 게 그 표준 업무 체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 특성상 일부를 ERP 패키지를 손을 댈 일이 있어요. 그죠?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지 말고 가능한 최소한도로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주문 제작,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라는 것. 이거는 전사적 참여 유도라든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가 보여야만이 그래, 뭔가 되는구나, 협조하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이것도 아까 전사적 참여 유도라든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세에 맞는 패키지 선정해야 된다는 것, TFT에 IT 기술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해야 된다는 것,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이것 위주로 시험이 많이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RP 도입 시 고려사항 두 번째, ERP 도입 및 운영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단계가 있고 구축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확산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꼭 ERP 도입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새로 추진할 때 이런 단계들을 대부분 다 거치겠죠. 투자 단계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필요성, 인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구축을 수행하는데 우리 ERP를 보면은 우리 ERP가 어떤 ERP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 그래서 적합한 ERP를 결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할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 단계에서 하게 되겠죠. 자,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사용 단계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잘 사용하도록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ERP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효과가 성과가 최대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확산 단계는 이제 모든 영역에 우리 회사의 모든 영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류만 했다 그러면 생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쪽에 모든 영역으로 이러한 것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조업만 ERP를 이제 구축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단계에도 이런 ERP들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 시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도입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처음서부터 많이 나왔죠.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진다. 그죠? 통합되면 뭐가 좋아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눈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그죠? 통합되어 있으니까. 실시간 관리가, 투명 경영, 실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고객 만족도가 좋아집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생산성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BPR 수행을 통한 경영혁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BPR과 ERP의 관계도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를 구축할 때 BPR을 선수행하고 ERP를 나중에 구축해도 되고요. 그래. ERP 구축할 때 어차피 BPR 해야 되니까 우리 동시에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선, 후가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ER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 구축형 ERP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ERP 시스템을 빌려주는,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이 또 나왔어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ERP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접속해서 ERP 패키지, 그와 관련된 장비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ERP가 단순히 뭐 관리 차원을 넘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정보들을 모으면 요즘 어떤 기술이 있어요? 빅데이터 기술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창출해내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예측까지도 해요. 예측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는 준비하겠죠. 고객들이 앞으로 뭘 더 좋아할 거야. 이런 제품들을 좋아할 거야. 그러면 만들면 되죠.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은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결국 연계돼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각종 경영 지표가 좋아집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회사의 경영 지표의 그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좋아질 거예요. ERP 도입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되어진다. 그 다음에 투명 경영이라든가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 경영 지표 개선 이런 것들 굳이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관련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도입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 효율성이 증가된다. 좋죠? 효율성. 이 효율성이면 생산성이죠. 그죠? 얼마만큼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느냐. 그죠? 효율성. 일을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도 문제는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정보체계의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중요하죠. 투명 경영 환경의 구축 맞습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시간, 타임, 그죠? 이 타임은요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회사에서 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이 주는 거죠. 그죠?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 증가한다는 거는 나쁜 얘기예요. 안 좋아요. 타임이 증가한다는 건. 이거 줄여야 돼요. 이렇게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도입 효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랬어요.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 바람직한 것.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혁신된다. 그죠?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자동화? ERP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화가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틀렸어요. 매출 증대, 인원 절감. 이거는 직접적인 도입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 불량품 감소. 이거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우리 생산 관리를 잘하면 불량품이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고 답이 요거가 되겠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ERP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냥 ERP 있는 그대로 ERP에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ERP에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 업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진 업무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 문제를 풀 때는 맞는 것을 옳은 것을 찾는 건지 틀린 것을 찾는 건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존 업무의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법. 틀렸네요. 그죠? 틀렸네요. 틀렸지만 답은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PR을 실시한 후에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3번은 BPR과 ERP를 병행한다. 그래서 먼저 BPR을 하고 나중에 ERP를 구축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급진적 업무 재설계, 그죠? 예. 그래서 비즈니스 BPR 조금 오타가 있네요. 그죠? 예, BRP가 아니라 BPR이죠.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B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재설계하는 거예요. 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때 이 ERP 패키지에 있는 선진 업무 방식대로, 표준 업무 방식대로 가능한 한 바꾸도록, 그죠? 혁신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ERP 도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ERP의 도입 효과라든가 어떤 게 우리 회사에 맞는 ERP 패키지인지, 또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